콘트라베이스, 파트리크 쥐스킨트. 방암. 전축에서 브람스의 교향곡 제2번이 흘러나온다. 누군가 곡에 맞춰 콧노래를 부른다. 멀리 사라져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발자국 소리, 병막에 따는 소리, 맥주를 컵에 따르는 소리가 이어진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잠깐만. 지금 이 소리 들리지요? 이거요. 지금 이거요. 들리세요? 조금만 있으면 다시 나올 겁니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잠깐만요. 이거요. 들으셨지요? 베이스 소리 말입니다. 콘트라베이스요. 음악 위에 전축 바늘을 제자리에 옮겨 놓자 음악 소리가 끝난다. 제가 한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연주한 거지요. 동료들하고 제가 말입니다. 우리는 국립 오케스트라에 소속되어 있는 단원들입니다. 브람스의 교향곡 제2번. 대단히 감동적인 음악입니다. 저 곡을 연주했을 때 우리는 모두 6명이었습니다. 중급 정도로 구성된 인원이지요. 우리가 전부 다 모이면 8명입니다. 어떤 때는 외부에서 초빙한 사람까지 합해서 10명이 함께 연주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언젠가는 12명이나 되는 인원이 함께 연주한 적이 있기도 했지요. 엄청난 인원입니다. 정말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콘트라베이스 연주자가 12이라면 이론적으로 따져보더라도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형태를 제대로 갖춰서 무대에 다 올려놓지도 못합니다. 물리적으로만 따져봐도 불가능합니다. 다른 악기 연주자들의 인원을 부득이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하지만 우리를 빼놓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다 물어보시라고요. 지휘자는 없어도 되지만 콘트라베이스만은 빼놓을 수 없다는 것을 음악을 아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인정할 겁니다. 수백 년 동안 오케스트라는 지휘자 없이 잘해왔습니다. 지휘자는 사실 음악사적으로 평가해 본다면 최근에야 새롭게 등장하게 된 직업입니다. 정확히는 19세기에 생겨났죠. 심지어 우리 국립 오케스트라 단원들까지도 가끔은 지휘자의 지휘를 전혀 따르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연주할 때도 있다니까요. 때로는 완전히 무시해버릴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지휘자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하면서 지휘를 따르지 않고 연주할 때도 있지요. 그럴 때면 우리는 지휘자를 자기 마음대로 앞에서 혼자 허우적거리게 놓아두고는 우리는 각자 자신의 발장단으로 박자를 맞추곤 합니다. 물론 그런 짓을 우리 악단의 책임 지휘자 앞에서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초빙된 지휘자 앞에서는 항상 그러지요. 아주 은밀하게 쾌락을 맛볼 수 있거든요. 그 맛은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건 그런 정도로 언급해두겠습니다. 오케스트라에서 콘트라베이스가 빠졌다면 과연 어떻게 될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자고로 오케스트라라는 명칭을 얻으려면 지금 단어의 정의에 입각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베이스가 갖춰져 있어야만이 가능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제일 바이올린이 없거나 관악기가 없거나 북이 없거나 트럼펫이 없거나 그 밖에 다른 악기가 갖춰져 있지 않은 오케스트라는 있습니다. 하지만 베이스가 없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결국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콘트라베이스가 오케스트라 악기 가운데 다른 악기들보다 월등하게 중요한 악기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서슴없이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지만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분명히 오케스트라를 구성하고 있는 다른 일반적인 것들에게 기준의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물론 지휘자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화적으로 표현한다면 훌륭한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는 전체를 떠받칠 수 있게 만드는 기초와도 같은 겁니다. 만약 베이스를 빼놓는다면 음악가들은 자기가 지금 어떤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소돔처럼 엄청난 소음에 휘말려버리고 말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슈베르트의 나단조 교향곡에서 베이스가 빠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을 보듯 뻔한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따위는 아예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 게 나을 겁니다. 오케스트라의 전 장르 가운데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말하자면 심포니면 심포니, 오페라면 오페라, 솔로 콘서트면 솔로 콘서트 어떤 종류이든지 간에 그것들에서 콘트라베이스가 빠진다면 그런 것들은 아예 모두 집어치워버리고 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겁니다. 오케스트라 단원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언제 제일 진땀이 나느냐고요. 한번 물어보시라니까요. 콘트라베이스 소리를 듣지 못할 때 그렇다고 분명히 말할 겁니다. 완전 실패작이 되는 거죠. 재즈 밴드의 연주를 들으면 내 말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재즈 밴드에서 베이스가 빠지면 연주음은 회화적으로 표현해서 폭발음처럼 사방으로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다른 악기의 연주자들은 일제히 무기력해지고 말겠죠. 평소에 저는 사실 재즈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록이나 그런 비슷한 것들도 마찬가지지요. 왜냐하면 고전 음악적인 의미에서 아름답고 훌륭하고 진실된 것을 지향하는 예술가로서 무정부적이고 즉흥적인 자유분방함보다 더 금기시하는 것은 없을 테니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 점에 대한 언급은 이 정도로 일단 접어두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다만 콘트라베이스가 오케스트라의 중추적인 악기라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쉽게 설명해 보려고 시도했을 뿐입니다. 사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쉽게 질투심을 느낀다는 것이 대단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현상인 까닭에 아무도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지는 않지요. 우리 오케스트라의 단장이 만약 콘트라베이스가 없으면 자기가 보잘것없이 사소하다는 것과 무가치하다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예로서 마치 옷을 걸치지 않은 황제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된다면 자신이 연주하는 바이올린으로 그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입장이 좋지 않겠죠. 전혀 안 좋을 겁니다. 실례지만 잠깐 좀 마시겠습니다. 맥주를 조금 마신다. 저는 원래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음악가로서 저는 제가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바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뿌리를 받고 있는 땅이지요. 그것은 누구나 일체의 음악적 영감을 힘차게 빨아내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음악의 씨앗을 허리춤에서 분수처럼 쏟아내 놓으며 하나의 금자탑을 이루는 꼭대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저입니다. 제 말은 베이스가 그렇다는 거지요. 콘트라베이스요. 그리고 그 밖에 다른 모든 것들은 그것과 반대의 극을 이룹니다.